직무분석 기초 수업에 입과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직무분석 컨설팅 센터의 최영훈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직무분석 컨설팅 센터에서 제공하는 직무분석 교육과정은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 1단계인 직무분석 기초 수업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회사들에서 이 직무분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직무기술서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참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인사 담당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게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그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 1단계 직무분석 기초 수업을 통해서 직무분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심으로써, 자, 우리 회사에 직무분석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체 없이 직무분석을 진행을 하시고요. 우리 회사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 시간 동안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가볍게 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찜찜함 없이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1단계 수업은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단계 직무분석 기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에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직무분석 기초 수업은 어떤 흐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느냐? 자, 먼저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1단계 직무분석 기초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지 학습 목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과연 이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직무분석의 개념을 다루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앞으로 직무분석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이 직무분석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 마지막으로 이 직무분석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직무분석 컨설팅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 직무분석의 교육 체계는 크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단계 지금 이 직무분석 기초 수업에서 직무분석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수업을 들으시고 내가 2단계와 3단계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2단계, 3단계 수업을 들으시면 그제서야 4단계부터 직무분석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직무분석 전문 과정에 입과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1단계 수업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1단계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들으셔야 하느냐. 자, 첫 번째,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1단계에서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개념, 이런 것이 직무분석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이 직무분석의 개념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포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직무분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압축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수업에서는 직무분석의 정확한 개념을 신속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직무분석이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과 또 회사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켜 주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첫 번째,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직무분석이 이러한 원리로
조직 구성원들과 우리 회사의 성과를 향상시켜 주는구나. 이것도 이해하게 됐으니 이 직무 분석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각자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를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직무의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분석할 수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분석한다. 저 최용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석한다.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직무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무엇을 분석하느냐, 이 직무의 성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마다 만들어야 하는 성과들이 다르잖아요. 인사 담당자 직무가 만들어야 하는 성과와 영업 담당자 직무가 만들어야 하는 성과, 직무에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 성과들이 달라요.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느냐, 그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직무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의 성과를 분석해서 무엇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직무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도출을 해내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직무 수행자들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지, 그런 성과를 내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지, 이것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 요건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회사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회사가 잘 관리를 해주게 되면, 그래서 그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직무 수행자들이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어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요건을 도출함으로써 그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직무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고등학교 축구팀에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축구 선수가 원하는 성과는 나도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것, 큰 무대에 나가서 훌륭한 플레이를 펼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축구 선수가 이러한 성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겠다, 큰 무대에 나가서 훌륭한 플레이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축구 선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아무 요건도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강해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도 한 게임에서 전력 질주로 100m를 한 20번 정도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 선수가 저질 체력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큰 무대에 나가서 훌륭한 플레이를 펼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체력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렇다면 체력만 강하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슈팅 기술이라던가 드리블 기술과 같은 뛰어난 발기술을 보유해야만 또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고 하는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축구 선수가 있어요. 슈팅도 못하고 드리블도 못하고 패스도 못하고 이렇게 발기술이 형편없으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축구 선수라면 내가 게임에 나가서 어떻게든 이기고 말겠어라고 하는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축구 선수가 뭐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이렇게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훈련도 그만큼 열심히 할 가능성이 떨어질 거고요. 게임에 나가서도 악착같이 뛸
그런 가능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승부욕에 불타오르는 그런 축구 선수들은 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게임 나가서 졌는데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게임에 나가서도 정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더 뛸 수 있고 훈련을 할 때도 더 강한 훈련들을 소화를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구 선수라고 하면 이런 요건들을 갖췄을 때 세계적인 축구 선수,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자, 이런 요건들을 찾는 것이 바로 직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은 성과를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조금 전에 축구 선수 살펴본 것처럼 강한 체력, 뛰어난 발기술, 승부욕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이 만들어야 하는 성과와 축구 선수가 만들어야 하는 성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이 갖춰야 하는 요건들도 축구 선수들과는 다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그 요건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을 도출해요. 뭘 통해서?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거나 이 요건을 갖춘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주거나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인사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이 그런 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도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이다? 직무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과 관리 도구다. 직무 분석은요, 여러분들 회사와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의 성과를 높여주는 성과 관리 도구입니다. 자, 성과 관리 도구이기 때문에, 자, 직무 분석은 성과 관리 도구이기 때문에 이 직무 분석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성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성과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나요? 성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혼자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마 한 분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은 강의에서 많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손을 드시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성과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95%의 직장인들은 성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팀장님이나 아니면 고참들이 여러분들 데려다 앉혀놓고 성과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성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과에 대한 개념을 혼자서 정립하셨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다 후자예요. 거의 대부분 누군가가 성과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성과의 정의를 설명해 주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직장 생활하면서 아, 이런 걸 성과라고 하나 보다 스스로 성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성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개념들이 사람마다 각자 혼자서 정립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부장님이 팀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 대리 지난달에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번 달에 조금 더 노력해줘. 라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할 때 김 부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성과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김 대리가 생각하는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대리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특정한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김 부장님이 김 대리에게 주문했던 성과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니까 김 부장님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저 친구한테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 저 친구 여전히 삽질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한 출발점은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 모두 성과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과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성과들이 다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성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가 잘 향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성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회사의 조직 구성원 분들에게도 야, 성과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공통된 성과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걸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되는 걸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된다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상태로 만들 건데 이 B에 해당되는 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절로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감나무에 달려있는 감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감을 따야 되겠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우리가 감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뭔가를 해야만 우리가 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이 하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부라고 표현할 수 있고 된다에 해당되는 것을 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입니까? 비입니까? 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는요,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이 두는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이 두를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부분 청결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두를 하겠죠. 그냥 하지 않아요. 청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를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이 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청결한 상태가 됐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상태가 됐건 이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특정 두는 어떠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절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 두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건강한 상태, 몸이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 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 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 둘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몸짱인 상태, 그렇죠. 몸짱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됐건, 스트레스가 풀리는 상태가 됐건, 예쁜 상태가 됐건, 몸짱인 상태가 됐건,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 두는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특정한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굉장히 사소한 두에도 그 두를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팩스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두를 통해서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기를 원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내가 보내는 이 정보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팩스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팩스를 보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가요? 이 정보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이 정보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에다가 방점을 찍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팩스를 보내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렇죠? 팩스를 보내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분들은. 자, 그런데 B에다가 방점을 찍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팩스를 보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중요한 건 팩스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 정보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B에다가 방점을 찍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팩스를 보낸 이후에 뭘 하죠? 그쵸. 전화를 해서 제가 조금 전에 팩스 하나 보내드렸는데 자, 그 팩스에 나와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업무할 때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정보를 상대방이 정확히 인지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야 내가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누가? B에다가 방점을 찍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질문. 두에다가 방점을 찍고 일을 하는 사람, B에다가 방점을 찍고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성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B에다가 방점을 찍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월등히 좋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이 B에 해당하는 목표를 우리가 성과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두가 아니라 B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과 목표는 저절로 달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과 목표라고 하는 최종 종착역에 도출하려면 그 이전에 거쳐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바로 그 과정들이 CSF, 성과 행동, 직무 역량, 직무 자격, KPI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KPI를 평상시에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직무 자격을 보유했을 때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했을 때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직무의 성과 행동을 평상시에 꾸준히 실행하게 되면 그 행동들이 쌓여서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직무 수행자들이 확보해야 하는 CSF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원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을 도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런 요건들,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이러한 요건들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예를 들어 KPI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행동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이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직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그 직무에 배치하고 채용하고 이러한 관리 활동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원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직무에 이러한 요건들을 도출함으로써 개별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직무 분석은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 목표와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이러한 요건들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 필요한 이 요건들은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 독립돼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CSF를 확보해야만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CSF를 확보하지 못하면 각각 직무 수행자들의 CSF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CSF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지금은 제가 아직 CSF의 정의를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직무에 필요한 CSF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 하는구나.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CSF를 확보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해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음식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건강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잘 달성하기 힘든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CSF는 누구나 다 잘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CSF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 행동을 잘해야만 이 CSF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잘하지 못하면 이 CSF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동은 또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CSF를 확보해서 회사에서 성과도 다 좋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과 행동을 어떤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느냐? 직무 역량을 보유한 사람들만 그러한 성과 행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성과 행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성과 행동을 잘하지 못하면 CSF로 확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역량은 누구나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이 역량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뒤에 보이는 그림이 도미노죠. 중간에 있는 어떤 도미노가 넘어가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 도미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런 원리예요.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 역량 도미노를 넘기지 못하면 성과 행동 도미노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성과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SF 도미노를 넘길 수 없고 CSF를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 도미노인 성과 목표 도미노를 넘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역량이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이 역량 도미노가 넘어간 거죠. 그런데 역량이 뛰어난데 그 친구 직무상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들을 안 해요. 이 성과 행동 도미노가 안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CSF 도미노를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기죠. 그러니까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행동을 안 하면 그 친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 뛰어난데 여러분들 회사에 보시면 역량 뛰어난데 성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한데 성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행동을 안 하면 성과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도미노의 원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특정 직무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거쳐가야 할 것들, 확보해야 하는 요건들, 이것들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들을 도출하는 순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도출하면 CSF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도와주고요. 이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코칭을 하건 교육 훈련을 시키건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상시에 평가를 하건 또 이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책자를 그 부서에다가 비치를 해두던가 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보내준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월등하게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이 내용들을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양식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 기술서를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나눠줘서 그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각각의 직무 수행자가 개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개인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 직무에 해당되는 KPI가 뭔지를 확인해서 평상시에 수시로 그 KPI의 수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 수치가 어떻게 됐지? 이 수치가 왜 낮아졌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 기록된 이 직무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훈련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개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회사는 이 직무 기술서의 관리를 모두 다 개인에게만 떠맡기느냐? 아니요. 조직 차원에서도 함께 관리를 해줍니다. 자, 조직 차원에서 함께 관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직무 기술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KPI를 개인들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공지해 주고요. 이 KPI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고요. 이 직무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그 직무에다가 채용을 시켜주고 또 배치를 해주고 또 이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제공해주고 관리자들은 특별히 이 친구가 이런 행동들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조직 차원에서 함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에 기록된 동일한 내용을 개인과 조직이 함께 협공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자극을 받아서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더 강하게 높여줄 수가 있겠죠.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개인과 조직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무 기술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채용, 배치, 교육, 평가, 승진, 보상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인사관리, 성과관리 분야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용한 점이 생기느냐? 인사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자, 많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러한 고충을 토로합니다. 우리 회사는 채용 기준 따로, 교육훈련 내용 따로, 평가 기준 따로 다 따로따로 놀아. 이 인사관리에 일관성이 없어.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게 되면 평가의 내용들도 이 KPI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잖아요. 그 평가의 기준들도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교육 훈련의 내용, 이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교육 훈련도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이 실시가 되는 거고요. 이 직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채용 활동도 동일한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채용을 하는 이렇게 인사관리의 일관성이 확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우리 회사가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인사관리, 일관성 있는 인사관리의 기본이 직무 분석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 이것들을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서 여러 가지 인사관리, 성과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게 되면 이 개별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의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 팀의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요. 모든 팀의 성과가 향상이 된다면 마지막에 회사의 성과가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개개인의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성과를 더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설계도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빠르게 훑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직무 분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직무 분석을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무 분석 기초 1단계 수업에서는 이 직무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2단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냐? 구체적인 개념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직 CSF가 무엇인지, 성과 행동이 무엇인지,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해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1단계 수업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을 빠르게 정립하는 거니까 2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분석 2단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냐면 직무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이 결과물들에 대한 더 상세한 개념들 그리고 도출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2단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이 결과물들을 조직의 성과관리, 인사관리에 어떻게 활용해야 실제 여러분들 회사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에서 구체적인 개념들을 정립하면 3단계 수업은요,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무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상세하게 직무 기술서 양식을 들여서 제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양식들을 채우는 가이드를 이 3단계 직무 분석 실전에서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개인별 직무 기술서를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만들어 보는 내용이 이 직무 분석 실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건 100% 온라인 실습 워크숍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분들 또는 SME를 선발해서 SME를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 3단계 직무 분석 실전을 SME들에게 수강 신청을 시켜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라서 직무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더 수월하게 직무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직무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잡으시면요. 이제 더 깊이 있는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실 수 있는 직무 분석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입과를 하실 수가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 직무 분석 컨설턴트 양성 과정은요. 직무 분석뿐 아니라 그 이전에 해야 되는 직무 분류 그리고 SME를 선발하는 거 그리고 이 직무 기술서를 만들어 놓고 이 직무 기술서의 퀄리티를 높이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직무 분석의 내용들을 다루는 직무 분석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여러분들이 입과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1단계부터 3단계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4단계 직무분석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입과를 하실 수가 없고요. 자, 이 4단계 양성과정 기본 수업을 들으시면 저하고 1대1로 개인 레슨의 형태로
코칭을 실시하는 심화 과정, 마지막 5단계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하신 직무 분류의 결과를 제가 검토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렇게 개인 레슨의 형태로 실전 직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드리는 심화 과정이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흐름으로 직무 분석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조직에서 직무 분석 컨설턴트로서의 인사 담당자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4단계, 5단계 수업까지 이수를 하시면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무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1단계 직무 분석 기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이 직무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2단계 직무 분석 기본 수업을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습까지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단계 직무 분석 실전, 이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회사의 직무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더 수월하게 직무 분석을 진행을 하시고 직무 기술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직무 분석 기본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